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어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느냐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태국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유통됐습니다. 국내 사찰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속리산 법주사에 문화유산 관리와 전시를 담당할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형 유아차를 시험 평가한 결과 품질은 비슷했지만 가격은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각종 특례 조항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누가 대표 발의할 것인지 여당 안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중부내륙 특별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특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특례를 되살린 전부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원안에 있던 특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을 부처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70여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발의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더 효율적이고 조금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종합 계획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가 이 법안을 발의할 의원을 찾던 중 변수가 생겼습니다. 애초 4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는데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먼저 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충청북도의 개정안 준비가 늦어져 따로 법안을 준비해 먼저 발의하게 됐고 박 의원 측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종배 의원이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하는지 몰랐다며 한 가지 내용을 의원 2명이 발의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자신이 빠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부족해 추가 발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두 의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희 의원이 이 법안에 부정적이고 정부도 각종 특례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난감해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베트남 호찌민시를 찾아 충북의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호찌민시와 우호관계를 맺은 13개국이 참여한 행사에서 도시농부와 영상자서전, 의료비 후불제 정책을 공유하고 충북에 유학생을 보내주면 학습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7일까지 베트남과 태국에 머물면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상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태국인 조직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불법으로 들여온 합성 마약을 판매해 왔는데요.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급히 달려가고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인을 덮칩니다. 붙잡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분홍색 비닐봉지가 나타납니다. 비닐 안에서는 분홍색 알약과 함께 검정 테이프로 감싼 약뭉치가 쏟아집니다.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이른바 야바라고 불립니다. 마감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덮친 차 안에서도 노란 테이프로 감싼 약뭉치들이 발견됩니다. 열어보니 분홍색 알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야바? 야바 맞아? 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나타나더니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남성 2명과 만나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SNS를 통해 접선 장소와 시간을 잡아 마약을 직거래하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마약 야바를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제 택배를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외국인 밀집 지역마다 별도의 판매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태국 국적이었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거래라든가 투약 행위를 은밀하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공장,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끼리 함께 그 돈을 모아서 마약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경찰은 유통 조직원 15명과 마약을 구입한 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쫓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는 나머지 판매책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사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송리사 법주사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불교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아 전시는 물론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천여 점의 미공개 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선보일 법주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주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화 괴불탱. 아파트 5층 높이에 폭이 6m에 육박하는 초대형으로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린 문화유산인데 그동안 관람객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훼손 우려 때문에 대형 나무상자 속에서 세월을 보낸 겁니다. 400년이 다 돼가는 보물 동종도 대웅보전 한쪽 구석에 놓여 관심을 받지 못했고 보물 848호인 신법 천문도 병풍 역시 종무소 건물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내 곳곳에 쌓여있던 불교 유산이 무려 1000여 점. 성격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를 달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연 채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학계나 이런 데서 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주사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할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지 약 6년 만입니다. 유리관 속에서 자태를 뽐내는 동종이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반기고 신법 천문도 역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법주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유산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괴불탱은 179kg에 달하는 무게와 그 크기 때문에 파손 위험이 있어 실물 대신 디지털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실물은 전시되지 않은 나머지 유산들과 함께 항온 항습과 방제 방충이 가능한 수장고에 보관됩니다. 우리가 전시의 개념을 떠나서 보존하고 보관 관리해서 후손에 잘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수장고 유산들도 보존 처리 이후 차례로 공개될 예정. 이 가운데 3분의 1은 연구와 해석,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불경을 목판에 새긴 묘법 연화경과 불상맷에서 나온 조선시대 의복, 창건 설화 등이 기록된 속리산 대법주사 사적기 등은 국가지정유산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삼국시대 접경 지역이었던 충북 북부 지역에서 고구려 관련 축제가 잇따릅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8일과 29일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고구려 축제 동맹을 개최합니다. 동맹 축제는 고구려인들이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놀이를 즐긴 축제에서 이름을 따와 고구려 패션쇼와 마상무예 등이 펼쳐집니다. 단양구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온달 문화축제를 열고 고구려 황궁 행사를 재현한 개막식과 저잣거리 재현, 온달 산성 탐방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음성 향토 문화축제인 제43회 설성문화제가 오는 27일과 28일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음성 지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음성 군립도서관과 함께 책 축제를 처음 마련해 각종 이벤트와 알뜰도서 교환 등을 준비합니다.
또 제18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26일부터 4일간 음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영유아 외출에 필요한 휴대용 유아차들이 성능과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손잡이에 짐을 걸면 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관련 소식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볍고 접을 수 있어 자리도 덜 차지하는 휴대용 유아차. 영유아와 외출이나 여행 시 많이 이용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8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비교했더니 전 제품 안전 기준이 적합했습니다. 특히 주행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바퀴와 잠금 장치의 내구성이 안전 기준 2배 이상을 웃돌아 우수했습니다. 섬유 재질의 내구성과 안전성도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접고 펴기와 등받이 각도, 햇빛 가리개 등은 조금씩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스토케 요요 2를 제외한 6개 제품은 한 손으로 접고 펴기가 가능했고 2개 제품은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습니다. 특히 햇빛 가리개는 61cm에서 89cm까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능과 품질에도 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가부의 버터플라이가 82만 원대로 가장 비쌌는데 타보의 플렉스텝 3는 31만 원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타보 브랜드의 플렉스텝 3 제품이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안정성과 기본 품질 모두 우수하였습니다. 소비자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제품 모두 넘어짐 안전성은 적합했지만 별도로 손잡이에 짐을 걸었을 땐 경사가 있거나 평평한 지면에서도 넘어갈 수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연속 사용 시간과 사용 가능 연령, 체중의 의무 표시 사항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업체에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가 방치된 공업과 준공업 지역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대상지는 목행, 용탄동과 신리면 2.31제곱킬로미터로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목행동은 2차 전지 신성장 산업 육성 권역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신리면은 산업단지 배후 공업지역으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